네, 여러분, 이제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계시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이 상속상 특수한 계약입니다. 유상, 서로 대가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다음에 쌍무, 예, 서로 의무를 부담하겠죠. 낙성, 그로시 계약이고, 익명조합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법률상 영업자, 이 영업자의 독자적 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합원, 갑을병 이렇게 다섯 명 있죠. 임명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름은 조합이 되지만 실질은 이 임명조합은 이 영업자의 독자적 기업 형태로 운영되잖아. 왜? 얘가 돈을 받고 얘가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거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익명조합의 구조를 보시면 어떤 구조인지 다 했어요. 익명조합원이 출조한 금전 기타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익명조합원이 출자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출자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더 이제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익명조합이 출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돈을 내 출자한 것은 전부 다 이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임명조합원의 이제 대외 관계 보세요. 임명조합원은 아까 뭐 갑을병, 영업자의 행위에 관해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가 의무가 없다. 영업자의 행위, 이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다. 이 사람 단지 이 분배만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익명조합원의 임명조합원이 출자한 것은 당연히 누구 걸로 본다? 네, 영업자의 걸 본다. 임명조합의 영업자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제3자와의 관계는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다. 꼭 기억합니다. 성명 상호 성명이나 상호의 사용 허락으로 인한 책임이 있어요. 임명조합원이 자신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그래서 야, 너 상호에다가 갑이라고 써, 뭐 을이라고 써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또는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할 때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해서 영업자 연대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함부로 이런 걸 하면 돼, 안 돼? 이거 어디서 많이 배웠지? 바로 이게 24조 명의대자 책임과 동일하다.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네. 그럼 책임의 요건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그렇죠? 외관 부여 또는 두 번째, 외관 부여. 그 다음에 외관 존재. 그 다음 뭐가 있었죠? 외관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익 배당과 손실 부담이 있어요. 자,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해서 감소했어요. 이거 장사를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얘랑 거래를 하면서, 제3자와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윤을 남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됐네. 마이너스가 됐어. 이윤 거래에서. 어. 이런 거 한 번씩 더 정리할까요? 자, 여기 있는 거, 이제 여기. 예. 손실로 감소한 데는. 예.
자, 보시면 임명조합원의 출자가 이제 갑이 출자했죠. 손실로 인해서 감소되는데 그 손실을 전부한 후가 아니면 이익 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익 배당을 청구 못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전부란 말은 전부 보충하란 말이야. 어. 자, 그래서 출자가 감소했어. 그러면 그 손실을 전부 보충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출자가 마이너스 됐으면 어, 원래 이만큼의 출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됐어. 그럼 이만큼 치워넣어. 그럼 이걸 또 이 사람이 장사를 했지. 그래서 이윤이 남았을 때 청구한다. 아,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임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감소된 때 그 손실을 전부하지 아니하면 이익 배당을 청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소가 안 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 자,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했어. 1억을 추지했는데 손실이 2억이 났어. 임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에 반환 증자할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누가 잠적되기 때문에. 손실이 초과했을 때. 어차피 걔가 잘못했잖아. 누가? 영업자가. 전 이항의 액 중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말은 뭐야? 얘는 임의 규정입니다. 즉,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한다. 이런 뜻이. 난 이거 안 한다. 이걸 하지 않겠다. 난 그대로 하겠다 했을 때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가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이거 하나 더 적읍시다. 이거 할 때 이것만 보고 하십시오. 손실이 출자액 초과 시 운명조합은 이미 이제 그 전에 이윤을 받았죠. 그다음에 다시 또 그 증자할 의무는 없어요.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을 해지. 조합 조합 계약으로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존속 기간을 안 정했어요.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해서 약정할 때 기한이 정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모르잖아. 종신을 하든 짧게 하든 또는 종신까지 정했어요. 각 당사자는 영업용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 기억하세요. 존속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종신까지 정했을 때 그럴 때는 각 당사자는 영업용도 말에 해지할 수 있어. 그러나 그 해지는 6개월에 예고해야 돼요. 이해됐죠? 예. 자, 조합의 존속 기한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원. 그런데 우리 나중에 이제 가맹업이 나옵니다. 가맹업, 프랜차이즈. 얘들은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또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가맹업 해지 보시면 가맹계약상 존속기한에 대한 약정 유무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예고한 후에 해지할 수 있다. 얘는 뭐예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요거 이제 둘이 착각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요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혼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다 이제 착각에 빠뜨릴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언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종료 보세요. 영업 폐지 양도하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을 팔아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조합 계약은 있을 필요 없겠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자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임명조합원의 사망, 필수형 이건 아무 관계 없어요. 영업자에 대해 영업자가 또는 파산일 때는 다 문제가 큽니다. 계약이 해지됩니다. 왜? 출자를 못 하잖아요. 얘는 장사를 못 하잖아. 이해됐지? 예, 이럴 때는 종료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이런 것들. 자, 계약 종료 효과. 조합 계약이 종료한 때는 영업자는 임명조합원에게 그 출자 가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감소할 때는 그 잔액만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투명 규정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법전을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외부 관계 보세요. 외부 관계. 영업자와 제3자, 익명조합은 경제적으로 공동기업의 일종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영업자만의 영업주체로서 제3자와 법률관계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영업자만의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말만 조합이라고요. 조합원과 제3자, 임명조합원은 영업의 행위에 관해서 제3자에 대해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없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명조합은 영업자를 대리할 권한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투자하고 돈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해지, 법정 사유로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아까 해지, 계약의 해지 이렇게 보셨죠? 예, 각 당사자는 할 수 있어요. 6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서 가명업은 또 예외가 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이제 혼동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영업자는 임명조합장에게 그 출자 가액을 반환해야 되겠죠. 끝났으면. 그다음에 그 출자로 인한 손실일 때는 감소된 때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이제 특수한 계약, 이제 상호 계산하고 그다음에 임명조합에 대해 이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내용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합자조합이죠. 합자조합. 합자조합이 있는데 그럼 이제 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임명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임명 조합의 계약은 계약 그 자체가 보조적 상행이다. 그런 내용들 나왔죠.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자격증 시험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공동 기업 이걸 안 했네.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내부 구조란 임명조합원과 영업자 사이 임명조합원의 의무가 뭐가 있냐? 얘는 출자하거나 손실 분담 의무가 있어. 약정이 있는 경우로 약정이 있을 때. 즉, 손실 분담 의무가 있잖아. 아까 했잖아. 여기 CF에. 감소할 때는, 전반 후에 배당액 청구하라. 출자가 감소했을 때. 그렇죠? 출자를 했는데, 이 그 출자 자체가 어떻게 해요? 손실로 인해서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출자를 전부 해서 이익 배당 청구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임명조합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했을 때는 이미 받은 거 반환할 필요 없고 증자 의무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이제 출자 의무가 있고 손실 분담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지위 불량도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합니다. 조합원의 권리는 이익 분배 청구권, 영업 집행 청구권, 경업 피지 감시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공동 기업 형태가 뭐가 있냐면 합자조합이 있습니다. 합자조합. 자, 합자조합도 이제 말은 조합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이제 뭐 영어로 LP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기업 형태에 있는데 이 합자조합하고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좀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할게요.
우리 이제 2학기 때 기업법을 배우는데, 이제 상법상 회사는, 우리 상법, 제 170조에 나와 있죠. 종류가 한명회사, 합자회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 새로 들어온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책임회사, 이렇게 5종이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5종이 있습니다. 5종. 5종이 있는데, 그럼 왜 하필 상법상 회사는 이렇게 5종이 있을까요? 예, 수만 가지 회사의 종류를 만들 수 있는데 왜 5종밖에 없을까요? 예, 그 이유는 이 사원 또는 주주가 아, 회사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 범위에 따라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인들을 사원이라고 하고요. 여기 또 사원이란 여기는 이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사원이라고. 이것도 사원. 이것도 사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회사의 채권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이 사원들이 이걸 이제 좀 알아둬야 됩니다. 이 한 명 회사의 그 주식회사를 만든 주주 같은 사원들은 무한 책임, 직접 책임, 그다음에 연대 책임, 아주 무서운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사원은 이렇게 무한 책임 사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책임의 한계에는 유한 책임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이 이원화돼 있어요. 이런 회사가 바로 합자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어떻게 아시죠? 등기부를 열람해봐야 돼요. 주주는 아주 좋아요. 간접 책임, 2차적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유한 책임. 유한 책임이란 말은 출자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죠. 내가 100만 원 하면 100만 원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그럼 그런 사원이 있는데, 여기는 출자 부분 플러스 뭐가 있냐면 연대 책임까지 지금. 그래서 달라요. 연대 책임 없어요, 여기. 얘도 이제 간접 유한 책임. 얘도 간접 책임의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직접 1차적 책임이다. 유한 책임.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법상 해석을 했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합자 회사. 사원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법상 회사. 그럼 회사가 되기 위해서 상법 제169조에 회사의 의가 나옵니다.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회사가 안 돼. 그럼 보세요. 한명 합자 주식 유한 책임회사 상법상 회사는 전부 다 법인성과 유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영리성은 뭐냐면 이윤 추구에 의한 분배가 있어요. 이윤 추구가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배까지 이루어져. 이 법인성이라는 말은 설립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됐으면 이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도 영리성이 있고, 영리성이 있고, 상법상 회사는 전부 다 이게 다 있어야 돼. 이게. 그러면 한 명 합자, 주식, 유한, 유한 책임,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영리성과 법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해되셨지? 예. 이게 회사구나. 그럼 이제
상법상 회사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눈다. 한명 합자, 주식, 유한 책임 회사. 한 명 회사는 무한 책임, 되게 무서운 회사네? 맞아요. 그럼 합자 회사 같은 경우는 무한, 유한, 나눠져 있다. 주식 회사는 이제 간단하다. 얘들 다 주식, 유한 책임 다 똑같아요. 네, 똑같아.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성과 법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런 회사들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으면 돼. 그래서 2학기 때 기업법 할 때 먼저 이거 수업을 할 때 맞아 그때 배웠지.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이거 그때 합자 조합 할 때 공부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회사란 말을 썼죠. 여기는 이제 조합이란 말을 썼어요, 제가. 음. 자, 그럼 보세요. 합자란 말은 똑같아. 그 합자란 말은 자본을 합쳤다 이런 뜻이죠. 근데 회사란 말하고 조합이란 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얘도 조합이란 말을 쓰지만 공동 기업 형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운영하는 거하고 출자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자, 그렇게 구분하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합자에서는 아까 봤죠. 이렇게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영리성, 분배, 법인성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상법상 회사가 되기 위한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해됐을까? 이제 회사는 이렇구나. 그럼 보세요. 합자 조합도 공동기업 형태야. 회사는 아니지만 기업의 한 형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회사보다 더 큰 개념이 기업이에요. 알았죠? 자, 그럼 아까 우리 여기 임명조합도 했잖아. 임명조합도 기업의 형태인가? 이 기업의 형태라고 했잖아. 그래서 독자적 기업 형태야. 회사야. 회사를 넘은 거지. 예.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라고만 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다섯 개밖에 없어. 다섯 개밖에. 그럼 기업, 이렇게 큰 기업이란 개념 안에 이렇게 회사가 들어가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도 기업이고 또 회사 이외 것도 기업이야. 맞지? 아까 임명조합이나 합자조합처럼. 그럼 걔들 또 기업의 가장 큰 목표가 뭐야? 이건 추구야. 이해됐습니까? 또 분배도 해주고.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조합, 조합.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 좀 이렇게 할까요? 기업의 개념이 회사의 개념보다 크다. 회사는 우리 상법상, 그 다섯 개밖에 없어. 음. 그럼 이 기업도 여기에, 회사도 기업에 속하잖아. 근데 이 기업에는 뭐 공동기업 중에서 임명조합, 합자조합. 그럼 여기는 뭐가 속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임명조합, 합자조합, 임명조합, 합자조합, 그 다음에 이 상법상 회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기업의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이제 단지 기업에 속하지만 우리 상법에서 배우는 거는 딱 다섯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더 큰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해되죠, 이제? 예. 그럼 기업은 뭐야? 전부 다 이윤추구야, 이윤추구. 그렇죠? 이윤추구에서 다 나눠주는 겁니다.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여기에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합자조합은 공동기업 형태인데 이 합자조합 같은 것도 기업이지만 등기를 하는데 자, 아까 보세요. 이 합자 회사에 등기를 합니다. 얘들은 보세요. 법인석 등기를 해야지만 태어나요. 그럼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태어났죠. 법인은 회사는 태어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합니다. 합자 회사의 등기는 성립 태어나기 위해서 아주 쉽게 말하면 출생하기 위해서. 그런데 얘들은 이제 합자 조합의 등기는
예, 아, 이런 기업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내가 출생했어요. 출생에 대한 성립 요건에 대한 등기가 아닌 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합자회사에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이 성립 요건이지만 이 합자조합의 등기는 예, 그럼 어떤 일단 요건만 조합이 있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는 게 해요. 근데 이 등기를 왜 하냐? 아, 좀 공시를 하는 거야. 우리 이런 공동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구성원을 보면 이제 여기 합자조합 구성 무한 책임 조합이 있고 여기도 구성원은 무한 책임 조합은 있고 유한 책임. 얘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어떤 채권자에게 얘는 책임을 한 게 있겠죠. 그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무한 책임을 하다 보면 책임의 한계가 무겁기 때문에 뭘 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이제 회사에 이제 대표자의 자격을 주거나 이렇게 하시고,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거보다 이제 뭐 배당만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주고 그렇게 하겠죠. 좀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에게는 좀 더 강한 직책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합자 조합과 합자 회사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하고 우리 잠깐 또 끝났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자, 끊었다 다시 갈게요.